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0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대통령한테 했죠. 근데 그와 관련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 이 사람들이 후임을 지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 다음에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두 사람을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서경환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서울법대 졸업하고 1995년에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이런 것들을 쭉 거친 사람이고, 권영준 교수라는 사람은 서울법대 나와서 1999년에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해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쳐서 2006년에 서울법대로 갔더군요. 그럼 벌써 거의 20년 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서경환이나 권영준이나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관심 대상 바뀝니다. 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 후임 대법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그거는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 때문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에 특정 정치 성향,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 법원을 완전히 무슨 이념적인 이런 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판결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서 확 떨어졌다. 그래서 김명수 사법부의 흑역사,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그건 굳이 이념적으로 보수에 가깝다고 하는 그런 언론 매체뿐만 아니고 중립적인 언론 매체들도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때 사법부의 신뢰가 최하로 떨어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각계에서 추천한 사람을 뽑아서 8명으로 일단 압축을 했고요. 그 중에서 2명을 이제 임명 제청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냐면, 소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제 했을지 모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 정도를 추천하는데, 이 2명이 다 좀 이념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런 거죠.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데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계, 이 사람을 지금 임명할 것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파다했고, 그 다음에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에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으로 지명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김명수계다 이렇게 충분히 내외에서 인정받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을 하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처럼 이른바 이념적으로 보면 진보 성향, 또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지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이 끝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3개월 남은 사람이 알박기 대법관 인사를 한다?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얘기들이 흘러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이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하면, 그럼 법에 다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거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그냥 붙잡고 있으면 그게 일종의 거부권이죠. 임명을 안 한다, 이거지.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냈죠. 그럼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표결을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아예 인사청문 보고서 자체를 국회로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명 절차를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명수라는 사람 같은 그런 대법원장이 출연하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불법이냐?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 견해는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권이 있을 뿐이죠.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임명을 안 해버리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는 사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말이면 임기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명 제청됐던 사람들은 붕 뜨는 거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자, 이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그럼 이 보도는 사실이냐? 아무도 확인 안 해주죠. TV조선에서 보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도 확인 안 해주죠. 그런데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사람 두 사람을 봤더니 이 사람들 이름은 모르지만 경력과 평판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의 그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놓고 임명을 놓고 힘겨루기를 했던 것 아니냐. 그 힘겨루기에서 대통령실이 완승을 거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서는 혹시 자기가 염두에 두었던 아까 얘기하는 뭐 정계선 부장판사나 박순영 판사나 이 사람들을 임명 제청했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다. 부담되는데 내가 3개월 뒤면 나가는데 그럼 공연히 이 사람들 판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 아니야? 아마 그런 부담을 혹시 의식했을까? 그러나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을 누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런데 분석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후임 대법관 임명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것, 과거 같으면 밀어붙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기 이제 한 3개월 뒤면 자기도 나가게 생겼으니까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당초의 계획을 접은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정치 분석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완승이다. 만약에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얘기를 안 했다면,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대로 본인의 생각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또 대법관 임기는 6년입니다. 그러면 6년 동안 또 이른바 진보 우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 두 사람이 만약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나리오대로 대법관이 됐다면 대법관이 13명인데 대법원장 포함해서 그 중에 진보 우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대법원에서 이상한 결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판례가 되고 뭐 지난번 저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재명 대표 이거 뭐 얼떨결에 거짓말하는 건 괜찮다 뭐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뭐 상대적으로 하여튼 정치 편향성이 없다는 두 사람이 임명 제청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뭐 이런 정도면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뭐 존중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청문회 거치고 국회 표결을 거쳐서 임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사람들이 중립 성향이면 뭐 기존에 임명된 사람들하고 뭐 김명수 대법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인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지명할 겁니다. 지명하게 되면 뭐 아무런 뭐 이념적으로 본다면 뭐 정치 편향적인 인물을 지명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도 정상화되는 과정을 이제 거친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벌인 것으로 보이는 힘겨루기
신경전. 여기에서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제, 그 자제라는 게 뭐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는데 자제로 인해서 충돌을 피하고 결국 원만한 쪽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치 분석가 입장에서 본다면 용산 대통령실의 완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용산 대통령실의 그 후임 대법관 힘겨루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